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더운 날씨를 보였고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경북은 28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대구 23도, 경북은 16에서 23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대구 30도, 경북은 27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다소 크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것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남조류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칠곡보에 조류경보제 첫 단계인 출현 알림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칠곡보 인근 낙동강물을 채소해 지난 19일과 26일 두 차례 검사한 결과 클로로필 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연속해 초과했습니다. 또한 지난 19일 수질 예보제 첫 단계 관심이 해제됐던 강정고령보에서도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2만 개체를 넘어 다시 수질 예보제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구간 6개 보 가운데 5개 보에 녹조로 인한 조류경보제나 수질 예보제 첫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로 에너지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에너지 총회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립니다. 40여일 앞으로 성큼당한 총회 준비 상황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를 40여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대구로 사무실을 옮기고 총체적인 준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장관과 글로벌 기업 대표, 전문가 220여 명이 참가를 약속해 초청 연사는 목표인 200명을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논문 접수, 부대 행사 스폰서 유치도 목표를 채웠고 총회와 함께 열릴 산업 전시회 부수는 92%가 판매됐습니다. 참가자 유치는 60% 후반대지만 지난 2010년 몬트리올 총회 때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항공편 등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숙박시설이 부족해 대구 인근 도시의 시설까지 이용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지만 국내 홍보가 부족한 점도 숙제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이 전개될 겁니다. 전개되고 또 저희 그 조직위원회에서도 각 그 지역에 다니면서 각 지역에서 참관자들 갖다 많이 저희가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대구시는 숙박과 교통, 관광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다음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뭔가를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위원회와 대구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주시가 20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교촌마을 일부 건물의 마당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경주시와 위탁 운영업체가 마을 운영권을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올 초 개장한 경주 교촌마을의 국악체험장. 당초 잔디가 심어졌던 마당에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담장 주변에는 잡초는 물론 아카시 등의 잡목까지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조경용으로 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말라 죽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을의 위탁 운영업체가 입주해 있는 관리동의 마당조차도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풀 뽑다가 지금 비가 와가지고 맨날 풀이 많아서 할 때마다 뽑고 있어요. 인근 공방의 마당에는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상당수의 시설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거의 풀만 무성한 채로 이렇게 냅두는 것 자체가 관광도시 경주라는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협약 위반을 이유로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경주시와 이에 반발하는 업체 간의 소송은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교촌 마을이 언제쯤 말끔한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당 최고 지도부가 오늘 대구 혁신도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범일 대구시장도 참석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국가 첨단 의료허브 구축 등 대선 공약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김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과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성 등 대선 공약과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 당면 현안의 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국정원의 지난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구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구 지역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시국회의는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커뮤니케이션 센터 앞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태 국정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검찰의 공소사실조차 무시하며 국정원을 비호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언행 등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했다면서 국정원 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여당은 적극 협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이 대구 경북권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기업 등을 직접 모니터링해서 발표한 7, 8월 지역 경기에 따르면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조금 늘었을 뿐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건설 투자만 늘어났고 설비 투자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과 제주권은 2, 4분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역 경제 현장 분위기를 모니터링해 경기 흐름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지역 경제 보고서를 발간해 앞으로 분기마다 내기로 했습니다. 차기 대구대 총장을 뽑는 선거가 다음 달 12일에 치러집니다. 대구대 교수회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12일 투표를 통해 11대 총장을 뽑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의 투표권 비율 조정은 선거 전에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는데 재선에 나서는 현 홍덕률 총장 외 2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단 정상화 이후에도 이사의 파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한울원전 유리화 설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최근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